앞 시간에는 이제 그 무첨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죠. 무첨당이라고 하는 공간의 예, 편액을 중심으로 해서 무첨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과, 그리고 이제 양동 마을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마을의 어떤 그 의미, 가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었던 어떤 지향점, 그리고 이 공간을 어, 이제 이해하고자 했던 방문자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물에서옥이라고 하는 편액과 무첨당이라고 하는 편액과 좌해 금서라고 하는 그 편액의 의미를, 그죠, 문구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무첨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첨당이라고 하는 이 호를, 자기 호를 스스로 이제 지니고 있으면서 살았던 이의윤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제 선생의 맏손자입니다. 자, 맏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제 그 선생의 이제 손자가 다섯 분이죠. 다섯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해제 이은적, 자, 이은적 선생, 해제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응인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고요. 자, 응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천당 의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맞이죠. 둘째는 이제 그 양졸정, 그죠? 양졸정, 그다음 양졸정에 이제 이의징이라고 하는 분이죠. 의징. 둘째는 이의징, 셋째는 이의활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다음 넷째는 뭡니까? 이의잠, 그렇죠. 잠, 이의잠이 되고, 다섯째는 이의온, 이의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윤, 의징, 의활, 의잠, 의온,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이제 손자. 그래서 양동은 맞이인 무첨당이 맛집이죠. 이 맛집이고, 둘째 집이 이제 수졸당, 셋째 집이 설천정, 넷째 집이 뭡니까? 넷째 집이 아니다. 둘째 집이 양졸정, 양졸정. 자, 양졸정. 그 다음에 이제 설천정, 수졸당, 온에서 이 오의정, 이렇게 해서 요 다섯 분이 바로, 그래서 지금 또 여기가 이제 맞이집이죠. 맞이집이고 종택이 됩니다. 무첨당이 바로 해제 이현적 선생의 종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의윤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윤 선생은 응인, 아버지인 응인의 맞이입니다. 맞이고, 지금 이제 무첨당 집에서 이제 태어났죠. 무첨당 집에서 태어났고, 8살에 스승에게 나아갔고, 10살이 되기 전에 시와 부를 지었다. 10살이 되기 전에 이제 시도 짓고 부도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년, 이제 선조 11년에 응인 공이 신령 현감이 되었을 때 의진과 함께 이제 이 신령 현으로 이제 갔죠. 거기서 이제 관아에 보면, 관아 이제 뒤쪽에 숲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조그마한 이제 이 공간이죠. 그 공간에 매죽림이라고 하는 매중림, 예, 아주 정결한 곳을 골라서 작은 집 하나를 짓고, 대나무를 기와처럼 이렇게 얹어 놓고서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
위패를 만들어서 그 집 안에 숨겨놓고 날마다 음식을 올렸다. 이렇게 이 공자께서 이제 제기를 이제 모아놓고 그렇게 놀았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무첨당 이의연 선생도 이 어릴 때 그 15살 되던 해에 신령 현감인 이 응인공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늘 제사를 지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손을 씻고 예절을 갖추었는데 부모님께서 기특하게 여겼다. 16살이 되던 해에 이제 모친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무첨당 선생이 그 어머니 묘소 옆에서 시묘살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흙바닥에서 자며 3년간 슬픔을 다했다. 3년상을 마쳤을 때는 이 담질이 생겼고, 이 때문에 이제 평생 고생을 했다. 자, 23살에 병술년에 한양에서 별시에 응시하였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소재 노수신이 누구냐면 바로 해제 선생의 이제 제자입니다. 해제 선생의 제자. 소재 선생이 바로 이제 해제 선생의 제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제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재 노수신이 이 맏아들인 그 무첨당 선생을 만나보고자 했다. 음직입니다. 이제 과거를 보지 않고 훌륭한 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벼슬이 음직이죠. 음직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공은 청탁을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고향에 내려간다는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소재 노수신 선생을 이제 만나지 않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살, 아까 잠깐 읽어봤던 이제 불괴, 부끄럽지 않는 거, 옥루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는 불괴 옥루잠이라고 하는 잠을 쓰고 이제 공부를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6살에 이제 한강 정구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한강 정구의 경우에는 이 회재 선생의 제자의 역할이죠. 이제 회재 선생의 이 학문을 늘 추앙했던 태계 선생과 그 다음에 남명 선생, 이렇게 해서 영남학이 바로 이 태계와 남명에 의해서 이제 둘로 나뉘어지죠. 이 한강 정구가 이 두 분에게 다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영남학맥이 나뉘어졌던 영남학맥을 하나로 모은 사람이 바로 이 한강 정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강 정구 선생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심경을 배우고 성리서를 들었다. 그래서 한강 정구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한강 정구 선생이 독서는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으니 산을 오르다 반도 못 가서 내려오는 자도 있고, 산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흥취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산을 오르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학문을 하는 것은 산을 하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독서를 하다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이제 독서를 하면서도 독서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산수의 흥취를 깊이 안 뒤에야 산수를 유람했다고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무첨당에게 바로 어떤 사람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산수를 두루두루 유람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세에 속원조오잠. 자, 27살에 회재 선생이 원조오잠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 손자인 이 회재 무첨당 이의 이윤 선생이
바로 27살 아침에 할아버지를 이어서 이을 속자잖아요. 속 원조 오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향시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29살 때 4월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7일 만에 이제 부산에서 들어온 그 왜구가 7일 만에 어디까지 오느냐면 바로 경주를 함락을 시키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7일 만에 이 그 형산강 여기 경주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부산에서 걸어서 올라오면은 7일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거침없이 그냥 걸어서 올라오더라도 바로 이곳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냥 뭐 거침없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하를 조선 산하를 이제 노략질하면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주가 함락이 되고 경주가 함락이 될 때 이 무침당은 응인공 아버지인 응인공을 모시고 이제 난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난리 중에서도 이제 만난 음식으로 봉양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응인공이 전염병에 걸리는데 이 전염병에 걸린 응인공을 밤낮으로 옆에서 모시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인공이 위독해지자 문 밖으로 나가서 오열하고 울음을 삼켰고 방에 들어가서는 슬픔을 덜어드리는데 힘썼다. 몸소 변이 단지 쓴지를 맛보면서 매일 밤 목욕하고 자신을 대신 죽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친한 벗들이 감염을 두려워해서 상례를 보살펴주지 않았지만 공은 슬픔에 가슴을 치면서 시신을 매만졌으며 염하고 염하고 이제 습하는데 예를 다했다. 장례무품을 쓰는데도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렸다. 3년상을 마치고 33살 그 다음 해에 3년상을 마치고 그 다음 해에 이의윤 선생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34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제 응인공의 병 구안을 하면서 전염병에 걸렸고 이 전염병에 의해서 스스로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 의징이라고 하는 둘째 동생이죠. 이 둘째 동생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의징, 이 아우를 보내면서, 자, 여기 보면 우리 형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찍 집안의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이 끝없는 원통함이 가슴에 늘 간절하였다. 자, 16살에 어머니를 잃게 되죠. 16세. 16살에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마다 힘을 다해 늙도록 게을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어찌 알았겠는가? 일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화가 극에 달하여 종천지통 하늘에 닿을 이제 고통이죠. 하늘에 닿을 슬픔이 생겼다.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이제 돌아가심, 이제 부친의 돌아가심.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 의징이라고 하는 동생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천지불인이여 하늘에 어질지 못함이 이렇게 혹독하다. 이렇게 해서 의징이라고 하는 이제 둘째 동생을 보내면서 읽고서 쓴 시가 바로 이제 이 시입니다. 자, 여기 지난달의 잘못을 용감히 고치기로 한 유흠제, 흠제를 축하하며
그 다음에 흠제가 약속을 하고도 오지 않아 시로 깨우쳐 주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요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금난지교를 맺은 지 이미 5해. 그죠? 친구가 된 지 5년이 된 거죠. 본보기를 어찌하여 나의 선조에게서 찾았나. 자, 회제 이은적 선생이 바로 이제 멘토가 된 거죠. 멘토. 만약 겉만 화려한 습성을 벗어버리면 꽃과 버들 속에 사람이 현인으로 변하리라. 자, 요 이제 흠제의 경우에 유흠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해제 선생을 흠모하고 해제 선생의 삶을 이제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인물이죠. 이제 사수를 통해서 무엇을 스승으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해제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흠제는 어떤 그 습성이 있느냐? 겉을 꾸미는 습성, 예, 겉을 드러내는, 좀 자신을 이제 과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 자장과 같은 비슷한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장, 이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 그죠?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자장과 자하가 있는데 바로 이 유흠제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인물? 바로 자장,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그거 하려고 하는 젠체하고 난체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유흠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흠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 겉만 화려한 습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버리겠노라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면서 바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그 자신의 어떤 자신의 단점을 고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유흠제에게 어떻게 실어서 축하를 하면서 자네는 겉만 화려한 습성, 자, 이 달이라고 하는 이 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이제 소문이 나기를 좋아하는, 그죠? 우리가 자기 PR이라 하잖아요. 이 소문 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인물이 바로 이제 유흠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을 버리고 달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무첨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만 화려한 습성을 벗어버리고 꽃과 버들 속에 사람이 현인으로 변하니라. 그죠? 자,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흠제가 약속을 하고도 오지 않아서 시로 깨우쳐 주다. 이렇게 됩니다. 어제는 기약을 하고 오늘은 늦으니. 자, 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약속했는데 늦게 오는 거죠. 약속을 저버린 거죠. 공연히 찬 저녁 하늘을 바라보네. 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저녁 시간이 지난 거죠. 저녁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난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오당의 2, 3자들이요 이제 우리 당의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우정은 신의를 지키는데 달렸다. 자, 여기 뭡니까? 금난지교 이제 친구가 되기로 약속한 것이 5회인데 5회인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이 존속하려고 한다면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된다. 즉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흠제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자네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야 된다,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를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를 우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친구의 잘못을 꾸짖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친구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한다면, 친구 간의 친구 간에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책선지도라고 합니다. 책. 자, 이렇게. 자, 꾸짖을 책이죠. 꾸짖을 책. 예, 꾸짖다 이렇게 되죠. 꾸짖을 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선입니다. 선. 책선. 그럼 이게 선을 꾸짖다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자, 꾸짖을 책, 책선, 지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책선 지도입니다.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책선 지도가 됩니다. 책선.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바로 책선 지도. 즉, 이건 뭐냐면 선하기를 요구하는 도리가 있네요. 요구하다. 이제 요구하다. 자, 요구하다입니다. 요구하다. 요구하다. 자, 요구하다입니다. 선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처럼 너와 내가 친구라면 너는 뭡니까? 근만 화려한 습성을 버려야 해. 이렇게 친구에게 가감히 충고를 하는 거죠. 친구가 선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선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선하기를 요구하는 도리를 바로 책선지도인데, 여기 보면 이 무첨당 선생은 친구에게 자네와 내가 친구지. 자, 그러면 친구이기 때문에 자네는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해야 해. 바르게 살아야 해. 친구 간의 의리를 지켜야 해. 자, 이런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다. 선하기를 요구하는 도리가 바로 친구 사이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첨당 선생은 흠재에게 뭡니까? 겉만 화려한 습성을 버려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기약을 하고 오늘 늦으니, 자, 신의를 지켜야 한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친구와는 친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선지도,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바로 책선지도입니다. 선하기를 요구하는 도리, 즉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에게 3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요구했을 때 이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선하기를 요구했는데 듣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래, 너하고 내하고는 친구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에는 책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자, 이 가까울 근자잖아요. 근묵.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먹을 가까이 하면 근묵자.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검어지고 검어지죠. 먹을 가까이 하면 이제 검어지고요. 건주. 자, 붉을 주자, 인주 주자죠. 자, 인주 주자. 건주, 인주를 가까이 하면은 붉어진다. 건묵자적, 이렇게 해서 붉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친구에게 선하기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쁜 길로 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나쁜 길로 가게 되면 곧 내가 나쁜 길로 가게 되고, 그죠? 이겁니다. 이제 그래 되니까 어, 유유상종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친구 사이를 끊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한다면 책선지도, 책선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만나게 되는 부분들, 금묵자흑, 건주자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고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니면 뭡니까? 친구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께서 끝까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따라간다 이겁니다. 부모는 또 친구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그 육아에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 양진제에 앉아서, 자, 양진제에 앉아서 글을 보다가 잠깐 졸았던 자신을 책망하며 쓴 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무천당 선생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아주 좋은 시입니다. 아주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을 보다가 갑자기 졸음에 빠졌으니 이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가 어렵구나. 성인이 썩은 나무라고 꾸짖을까봐 두려워서 경자를 고요한 가운데서 찾아본다. 이겁니다. 여기서 성인이라면 누굽니까?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께서 썩은 나무라고 꾸짖을까 두려워서. 자, 요거는 이제 이 고사,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아, 요 제여 이러는데 제아라고 하는 사람. 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아. 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아가요. 공자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한 것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판단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뭡니까? 시관찰을 통해서 친구를 살펴본 이후에 그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해야 된다. 시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찰, 이렇게 되죠. 자, 시관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로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신을 굉장히 꾸짖었어요. 이제 꾸짖었는데 뭐냐면 제아라고 하는 사람과 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내가 제아와 자오에게서 자오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 라고 이제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시와 관과 찰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즉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사람을 볼 때 한 번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통해서 꾸준히 상대를 관찰한 이후에 그 사람을 일단은 이제 1단계 여러 번 오랫동안 그 사람을 주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을 주시하는데, 그죠? 그 사람을 주시하는데, 자, A 같은 행동을 하고, 자,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줍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쓰레기를 주워요. 자, 내가 오늘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하죠.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공자께서는 즉 오늘 쓰레기를 줍고 내일 쓰레기 줍고 모레 쓰레기 줍고 꾸준히 이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지를 살펴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쓰레기를 줍느냐.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 왜 쓰레기를 줍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1년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 쓰레기를 줍는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의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지까지를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변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줍고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뭡니까? 행복해 하는 거죠. 매일매일 행복해 하는 그 행복해 하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뭡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제아라고 하는 사람과 자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참 잘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첫눈에 이 제아가 탐이 났던 거죠. 그래, 그러면 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해서 제자가 되었는데, 이 제아가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여가 낮잠을 잤어요. 제아가 낮잠을 잡니다. 공자는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특히 낮잠 자는 것,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했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자, 이 공자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 조각할 수가 없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분토지색은, 그죠?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은 뭡니까? 불과 후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여에 대해서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더 이상 꾸짖을 필요도 없다. 꾸짖을 가치도 없는 인물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꾸짖을 가치가 없는 인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 얼마만큼 그 공자께서 제아라고 하는 인물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인이 썩은 나무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아주 그 결이 곱고 반듯한 나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을 보다가 갑자기 졸음에 빠졌으니 요 시가 이 30살이 되었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 30살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인 응인공을 이제 병수발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병수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 또 병이 들었을 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병수발하는 그 틈틈이에 뭘 했습니까?
바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졸음에 빠졌다. 잠깐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잠깐 졸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는 뭡니까? 지야 난수 이 방심. 이 이미 방심 마음 놓아버린 마음입니다. 놓아버린 마음. 이 방심 놓아버린 마음. 자, 이미 놓아버린 마음을 거둘 수가 어렵겠구나. 거두기가 힘들겠구나. 자, 이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뭡니까? 성인이 썩은 나무라고 꾸짖을까 두려워서 경자를 고요한 가운데서 찾아본다. 자, 스스로가 이제 이 공자께서 제아에게 한 이 말씀을 이제 끄집어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두고 이렇게 질책을 하는, 스스로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자, 공경경자죠. 공경경자를 고요한 가운데서 찾아보내라고 쓴 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방심이라 했잖아요. 방심, 마음을 놓아버렸다. 여기 보면 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겠다. 요게 이제 실제 요시 주제인데, 맹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방심이죠.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나 닭이라고 하는 가축이 집을 나가면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이 마음, 그죠? 이 마음, 이 천심, 바람직한 좋은 마음이죠. 이 마음이, 천심이 어떻게 해요? 인심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심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자, 요겁니다. 책을 읽다가 졸게 된 것을 마음이 놓아버렸다. 방심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꾸짖는 거죠.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무타라. 다른 것이 없고 자기가 드러내놓은 마음을 찾는 겁니다.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졸면서 마음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졸면서 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자, 그러니 항상 스스로가 매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매진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매진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보세요. 요는 것만하려한 습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제 이현적 선생의 잠입니다. 자, 요거는 뭐 넘어가고, 자, 속원조 오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원조 오잠은 이 회제 선생이 쓴 27살이죠. 27살, 27살에 쓴 회제 선생이 새해 첫날에 쓴 원조 오잠을 이어서 속원조 오잠, 그래서 이제 무첨당 선생이 27살 때 쓴 글이 바로 이제 이 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어떤 그 생각들을 이어서 스스로도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하는 이 무첨이라고 하는 조상에게,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겠노라 라고 하는 무첨당이라고 하는 호와 같이 이 속원조 오잠을 적음으로 해서 이 할아버지인 회제 이현적 선생이 지니고 있었던 가치들을
스스로 잘 이어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이 속원조 오잠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선조고 해제 선생은 새해 아침에 1517년 새해 아침에 원조오잠을 지으셨다. 첫째는 외천, 둘째는 양심, 셋째는 경신, 넷째는 계과, 다섯째는 독지다. 자, 외천, 천명을 두려워하는 거죠. 천명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선의 가치, 바른 삶의 가치들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 지니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외천입니다. 둘째는 양심이죠. 마음을 수양하는 거죠. 심성을 수양하는 것.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죠. 자, 마음을 수양하는 잠. 그 다음 셋째는 경신. 몸을 공손하게 하는, 공경하게 하는, 그죠? 이 경신입니다. 넷째는 계과.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 그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과입니다. 다섯째는 독지라고 해서 뜻을 돈독하게,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5가지의 잠, 오잠이죠. 이 잠을 27살 되던 해 첫날에, 새해 첫날에, 설날 아침에 쓴 거죠. 설날 아침에 썼습니다. 선조고께서는 덕을 증진하는 공부를 하루라도 새롭게 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한 해도 변화하지 않는 해가 없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게 여기고 말씀하셨다. 나는 태어난 지 27해가 되었으나 행동은 절도에 맞지 않고 대부분 법도에 어긋난다. 배움은 고되지만 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이는 늘었지만 덕은 증진되지 않았다. 성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끝내 보통 사람으로 되고 말 것이 분명하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선조고께서는 덕을 증진하는 공부를 하루라도 새롭게 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한 해도 변화하지 않는 해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게 여기고 어딥니까? 없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게 여기고 말씀하셨다. 나는 태어난 지 27해가 되었으나 행동은 절도에 맞지 않고 대부분 법도에 어긋난다. 배움은 고되지만 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이는 늘었지만 덕은 증진되지 않았다. 성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끝내 보통 사람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는 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셨다. 선조고의 덕을 이룬 학문으로도 그 말씀이 이와 같고 그 잠이 또한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어리석은 재질을 가진 못난 손자로서 어찌 감히 그것을 갑자기 깨하겠는가.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오현인 해제 이현적 선생, 즉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늘 부족하게 여기고 늘 스스로를 경계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할아버지도 이랬었는데 내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이죠. 자, 불초소는 비록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찍이 가학의 뜻을 두어서 낳아주신 분들을 욕되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몸소 행한 것을 돌아보고 선조고의 할아버지의 원조 오잠의 뜻에 힘쓰지 않아서 그 만에 하나라도 체득하지도 못했다. 선조고의 유업을 이을 길이 없어서 가업이 무너지려 하니 마음속 근심이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 나의 나이도 27이고 오늘이 또한 새해 아침이다. 선조고께서 원조오잠을 지은 때도 27 되시던 새해 아침이었다. 손자된 자가 감히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바를 알지 못했어야 되겠는가. 거북 등을 긁어서 모전을 이룬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으므로 어찌 감히 선조의 잠을 취하여 뺏겨서 한 본을 만들고 그 뜻을 계승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붙여 이 잠을 이루어 새해에 스스로 권면하는 바탕을 삼는다. 이게 이제 속원조 오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 원조 오잠을 이 쓰면서 할아버지의 이 학문적인 지향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스스로 따라가고 또 스스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한번 쫓아가 보겠노라. 뜻을 계승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다짐을 이 속 원조 오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 자료의 요 부분인데, 우리 자료에는 이제 이 무첨당 선생이 쓴 그 시들을 잠을 여러 개를 소개를 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 지금까지의 어떤 요 동영상에서의 그 강의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책에 있는 치유의 숲 책에 있는 자, 요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면서 이 회재 이연적 선생의 손자인 이 무첨당 이의윤 선생의 학문적 지향점, 그리고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래 성찰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